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 개봉 기념으로 함께합니다. 채널 CGV 무비톡. 안녕하세요, 김태훈입니다. 자, 오늘은 광의 왕이 된 남자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죠, 이병헌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병헌입니다. 이번에 광의 왕이 된 남자란 영화로 또다시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뵙게 됐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. 제가 웬만한 여배우들 만나도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동성인 남자 배우를 만났는데 이렇게 떨리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왜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다 생각났어요? 제가 이병헌 씨 영화를 거의 다 봤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영화 속에서 만났던 이미지 때문인지 오늘 처음 뵙는다는 느낌보다 좀 친숙한 느낌이 많네요. 저희 재수할 때 같은 학원 다녔다면서요. 마시라 했다. 뭐 하느냐, 마시냐고! 천지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뿐 아니더냐. 서두르시오. 똑같이 생긴 자로. 잠시 후 주상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. 응? 고개를 들거라. 말투가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. 나도 어떨 땐 내가 진짜 임금났어.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? 전하! 부끄러운 줄 아시오!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진짜 왕이 되시던가. 데뷔하신 지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편도 사극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왕으로 돌아왔습니다. 시나리오 읽는 시간이 배우에게는 제일 중요해요. 온전히 내 감성을 다 열어놓은 채 정독을 해야 그 영화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순간 느낌이 오죠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 처음 읽었을 때는 내가 하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크진 않았어요. 약간 나한테 낯선 장르이기도 하고 또 1인 2역 광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나 말투나 사람 아주 제대로 쳐줬네. 이런 것들이 대입이 안 됐어요, 그 인물에. 다른 영화보다 굉장히 좀 내가 이 영화를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러 생각 끝에 하게 됐고 너무나도 잘 맞는 옷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G.I. 조 2라든지 광의 왕이 된 남자, 사극이기 때문에 또 의상이라든지 이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불편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의상 어떠셨어요? 광해에 나오는 예전 의상들은요, 초반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해요. 예전 우리나라 옷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어디 한 군데 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. 그러네요. 여러 겹 입긴 하지만 사실은 가볍고 이 안에서는 그냥 혼자 막 몸이 노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데 G.I. 조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가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가죽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몇 겹씩 입고 그 위에다가 칼을 차고 그것도 2개씩이나 점프를 하면서 킥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 가죽들이 다 나중에 땀에 젖어가지고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. G.I. 조의 의상에 비하면 광해 왕의 의상은 뭐 왕이었어요. 이 최근에요,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아시아 배우로서는 이제 최초로 할리우드 차이니즈 극장에서 이제 손도장을 남긴 핸드 프린팅 행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기분이 어떠셨어요? 날아갈 것 같았죠.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G.I. 조 2를 찍고 있을 때 전화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. 계속 그래요. 그 정도로 저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. 농담하는 줄 알고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관광객으로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거기에 내 손을 찍고 내 발을 찍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죠. 믿겨지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또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또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시아 배우로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TV에서 하시는 말투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저 지금 라디오 듣는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전화하시면서 그러세요. 야, 너 라디오 듣는 거 같다. 자, 헐리우드에 진출한 아시아 배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.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어떤 기억 뭐가 있을까요? 처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한 2-3장 넘기다가 그만뒀어요. 이거 약간 좀 만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박찬욱 감독하고 김준 감독이 이제 간혹 제가 조언을 구하는 감독님들인데 괜히 물어봤어요. 왜냐면 한 분은 꼭 해야 된다, 한 분은 그걸 뭐하러 하냐. 그래서
이야, 이거 괜히 물어본 것 같아서 더 헷갈리게 만들고. 두 분 다 근데 헐리우드 쪽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지 않나요? 지금 김지훈 감독님은 이미 하셨죠? 그렇죠. 자기는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? 김지훈 감독님. 더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하자. 첫 술에 배부르는 경우 없잖아요. 저한테 단순히 어떤 액션을 기대하고 캐스팅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. 문득 어떤 액션을 하다가 표정이라든가 뭐 어떤 대사를 할 때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카메라 하시는 분이 배우야 배우. 잠깐만 그게 무슨 얘기지?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연기 좀 하는데 뭐 이런 거죠. 너무 몰라도 몰랐군요. 그러니까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배우는 따로 정해져 있고 멜로 하는 배우들은 멜로만 하고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는 뭐 제이슨 스테이덤이나 뭐 아니면 뭐 장클로드 반담은 표정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분들이야. 자, 필모그래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처음에 데뷔한 작품이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? 네.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롯해서 누구나 비밀은 있다. 뭐 중독에서는 또 사랑에 목숨을 거는 어떤 남성의 역할. 번지점프를 하다에서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오가면서 다양한 어떤 결을 보여주는 또 연기가 있었고 이후에 뭐 달콤한 인생,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에서는 또 액션 연기.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악에 대한 증오 때문에 결국 악과 닮아가는 아주 미묘한 심리까지도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저는 흥행이 안 되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. 저기에는 되게 그래도 행복했거든요. 오히려 주변에서 되게 걱정해주고 신경 써줄 정도로 야 이거 어떡하냐. 뭘? 계속 안 되면 너 영화계에는 되게 미신 같은 게 많아가지고 3편 이상이 안 되잖아? 힘들어 영화 다시 하기. 특히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박중훈 씨예요. 박중훈 씨가 저를 정말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보면서 어떡하냐 그래도 뭐 기운 내라 어? 열심히 하면 또 되겠지 뭐. 항상 그렇게 얘기하다가 JSA가 흥행이 되고 나서 나한테 하루는 우연히 만났는데 박종훈 선배가 하는 얘기가 넌 진짜 사전옥이야. 너는 정말 홍수왕 같은 사람이야. 너는.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. 진짜 대단한 놈이라고. 그렇게 따지면 박종훈 씨는 라디오 스타까지 한 7.8기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사실 저는 영화가 4편이 그렇게 안 되는 때에도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. 그냥 첫날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 우리가 이런 영화를 찍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. 그 순간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몇 순간 중에 하나로 꼽는데 그날 제가 TV만 몇 년 동안 하다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병헌입니다 인사를 했어요. 그때 영화배우 이병헌입니다는 대폭소였어요 거기서. 기자들이 막 너무 웃기다고.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내가 내 입으로 영화배우란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는. 그때가 참 행복했고 뭐 런어웨이나 그들만의 세상, 지상망가 흥행은 못했지만 저는 계속 행복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떡하냐 그랬을 때 오히려 뭘 어떡하지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됐나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어요. 그래서 JSA가 흥행을 하고 무슨 시상식장에서 제가 처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안녕하세요 흥행 배우 이병헌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흥행과 관객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는 그런 어떤 풍토에 비아냥거림?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은. 그렇게 달콤한 인생이나 번지점프도 많은 흥행을 한 영화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그것도 굉장히 그러네요. 배우 이병헌을 이야기할 때 참 주변에서 어떤 영화 하면 달콤한 인생, 번지점프를 하다 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입에 올려준다는 것은 흥행 배우가 아닌 배우로서의 이병헌 씨에겐 굉장히 즐거운 뭐 그런 기억일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훨씬 소중하죠 저한테. 자, 출연하신 영화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이병헌표 연기입니다. 달콤한 인생에서의 그 명대사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그게 이제 촬영 맨 마지막에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. 영화상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면.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 모든 감정이 이 안에 가득 찼을 때 정말 묻고 싶었던 그 한마디. 분명한 건 내가 연기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굉장히 진하게 나왔다는 느낌은 있었어요. 자아를 버리는 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 배우로서 연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정말 좋은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연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정도의 몰입도를 보여야 되는데 내가 카메라에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겠지?
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좋은 연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장면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몇 장면 있습니다. 그 JSA에서 건물에서 나와서 이제 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버리는 네. 그 파국이 이제 다 벌어져 버렸구나. 염려했던 일들이 다 이제 벌어졌구나. 내 손을 떠났구나 하는 어떤 좀 약간의 해탈함? 허탈함? 또 한편에서는 이제 영화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어떤 해방감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놔버린 듯한 그런 표정도 있었거든요. 또는 낭만을 보았다 해서 모든 복수를 다 끝낸 채 그 최민식 씨를 남겨둔 채 이제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걸어갈 때 어떤 표정 같은 것도 네.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김준 감독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한꺼번에 주문을 해요. 짜증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화라든가 분노라든가.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이 참 많은 영화를 찍었습니다만 영화계 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김지훈 감독의 페르소나는 이병헌이다.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 또는 가장 힘을 주고자 하는 역할을 줄 때 항상 이병헌 씨에게 준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죠? 그런 얘기 잘 안 해요, 저한테. 간혹가다 TV에서 제 얘기를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. 아, 이병헌 씨는 디테일한 연기 정말 잘하고 섬세하고. 그 사람, 그분이 아니에요. 다른 분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. 자, 오늘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 쪽으로 이야기가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부에서 약간 예고하는 의미로서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떤 정도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진정 우리가 바라는 왕의 모습은 무엇일까? 자기를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, 이렇게 때려 고치겠다. 통렬한 어떤 쾌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임금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못 산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.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.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. 풀어줘라. 임금이 둘이라니 분명 하나는 가짜이다. 나는 왕이 되고 싶소이다. 네, 저 오늘 처음이라서 약간 좀 긴장도 하고 약간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위주로 아주 재미있는 장면들과 이야기들을 나눠볼 생각입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.